에게의 푸른 바다 위 한 소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추락하고 있었고 밀랍으로 붙인 깃털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그를 따라 떨어지고 있었으며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카로스, 자유를 꿈꾸다 추락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 추락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닿지 못한 높이까지 날아오른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죽음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꿈과 자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보면 이카로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묘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었고 그의 손에서 나온 작품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했으며 사람들은 그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그리스 전역에 그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재능만큼이나 그의 자만심도 컸습니다. 다이달로스에게는 탈로스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소년 역시 놀라운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에 따르면 탈로스는 12살의 나이에 톱을 발명했고 컴퍼스를 고안했으며 다이달로스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언젠가 다이달로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다이달로스의 귀에도 들어왔으며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였고 질투였으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절벽 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달로스와 탈로스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절벽 아래로는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속삭였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결국 그는 살인 혐의로 아테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밤마다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살아갔을까요?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왕 미노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는 뛰어난 장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다이달로스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왕비 파시파에가 낳은 괴물,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미궁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오도로스 시쿨루스의 역사 도서관에는 이 미궁의 복잡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수년에 걸쳐 미궁을 설계했고 수천 개의 통로를 만들었으며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을 완성했습니다. 미궁은 다이달로스의 최고 걸작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통로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똑같이 생긴 방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으며 미로의 중심에는 미노타우로스가 갇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보내진 젊은이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들은 미궁 속으로 들어갔으며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작품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을까요? 크레타에서 그는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이달로스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에 왔고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궁을 탈출했으며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따르면 아리아드네는 다이달로스에게서 미궁의 비밀을 알아냈고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었으며 그것으로 영웅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감옥이 뚫렸고 괴물이 죽었으며 딸은 도망쳤습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이 다이달로스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두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감옥에 자신이 갇힌 것이었고 탈출구를 만들지 않았던 설계가 이제 자신을 올감했으며 천재장인은 자신의 작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궁의 벽은 높고 두꺼웠고 통로는 끝없이 복잡했으며 출구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밤낮으로 탈출 방법을 고민했고 수없이 실패했으며 절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들 이카로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함께 갇힌 소년은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을까요? 이카로스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그를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나이로 묘사하고 있고 호기심 많고 활기찬 성격이었으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의 작업을 지켜보기를 좋아했습니다.
미궁에 갇힌 후에도 그는 아버지가 탈출 방법을 찾을 것이라 믿었고 매일 아버지의 작업을 도왔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궁의 벽은 더 높아 보였고 햇빛은 더 멀게 느껴졌으며 자유는 점점 더 요원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다이달로스는 미궁의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고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이달로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땅으로는 탈출할 수 없지만 하늘로는 갈 수 있다는 것을, 미노스 왕이 바다와 땅을 지배하지만 하늘까지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새처럼 날 수 있다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들을 불렀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카로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궁 안으로 날아든 새들의 깃털을 모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열했으며 밀랍과 실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새들의 날개를 연구했고 깃털의 각도를 계산했으며 공기의 흐름을 고려했습니다. 작은 깃털은 밀랍으로 붙이고 큰 깃털은 실로 묶었으며 점차 날개의 형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작업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고 다이달로스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으며 이카로스는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작업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떨어진 깃털을 가지고 놀았고 바람에 날려보내며 웃었으며 곧 자신도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이카로스가 밀랍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버지의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아직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기대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쌍의 날개가 미궁의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으며 거대한 새의 날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들어올려 이카로스의 등에 묶어주었고 가죽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으며 자신의 날개도 착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으며 오랫동안 꿈꿔온 자유가 드디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너무 낮게 날지 말라고, 바다의 물보라가 깃털을 적실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높게도 날지 말라고, 태양의 열기가 밀랍을 녹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간 높이로 아버지를 따라 안전하게 날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카로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대답했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위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을까요?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말했으며 반드시 자신을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성격을, 소년의 호기심을, 젊음의 무모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죽을 것이고 날아야만 살 수 있었으며 위험을 무릅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이 위험에 빠뜨린 것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으며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궁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먼저 날개를 펼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잡았고 그의 몸이 떠올랐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카로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날개를 펼쳤고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으며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곧 균형을 잡았고 공중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는 미궁이 보였고 자신들을 가두었던 벽들이 점점 작아졌으며 섬 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앞장서서 날았고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아들을 확인했으며 안정적인 높이를 유지했습니다. 바다가 발 아래 펼쳐졌고 파도가 햇빛에 반짝였으며 갈매기들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하늘을 날고 있었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날아가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졌고 날개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비행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더 빠르게 날기 시작했고
더 대담한 동작을 시도했으며 하늘을 가르는 자신의 모습에 황홀해했습니다. 아래에서 고개를 든 어부들이 그들을 보았고 놀라움에 입을 벌렸으며 신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카로스는 그 시선을 느꼈고 자랑스러웠으며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뒤를 돌아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자신을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이카로스의 귀에는 희미하게만 들렸으며 소녀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짜릿함이 그를 사로잡았고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커졌으며 태양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왜 저곳까지 가면 안 될까요? 왜 더 높이 날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닐까요? 젊음의 자만심이 고개를 들었고 소녀는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로스는 구름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졌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으며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하늘의 끝까지, 신들이 사는 곳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적이라고 느꼈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으며 아무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청춘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경험의 부족이 주는 용기였고 위험을 모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담함이었으며 곧 무너질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카로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고 날개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았으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날개를 보았습니다. 밀랍이 녹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열기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고 깃털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며 날개의 형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카로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날개를 더 세게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깃털은 계속 떨어졌으며 밀랍은 더 빠르게 녹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으며 공중에서 혼자였습니다. 날개가 제 기능을 잃어갔고 양력이 사라졌으며 그의 몸은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카로스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모든 순간이 또렷했으며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바다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공기는 그를 잡아주지 않았고 몸부림쳤지만 추락은 멈추지 않았으며 아래로 계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깃털들이 그의 주변에서 흩어졌고 마치 눈송이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천천히 내려갔으며 아름다운 동시에 비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을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것에 만족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엄습하는 공포만이 있었고 멈출 수 없는 추락의 감각만이 있었으며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파도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다이달로스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둘러보았지만 이카로스가 보이지 않았고 불안이 엄습했으며 더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떨어지는 작은 형체를, 흩어지는 깃털들을, 바다를 향해 추락하는 아들을 말입니다. 다이달로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필사적으로 날아갔으며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운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크게 일었고 파도가 그를 삼켰으며 푸른 바다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깃털들은 수면 위에 떠다녔고 밀랍 조각들이 파도에 흩어졌으며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다는 평온했고 파도는 계속 출렁였으며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이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수면 위를 맴돌았고 아들을 찾으려 했으며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렸고 갈매기만이 울었으며 바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물에 떠있는 몇 개의 깃털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건져 올렸으며 아들의 흔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온몸이 떨렸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날개를 만든 것을,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더 조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의 재능이 조카를 죽였고 이제 아들까지 죽였으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비극만을 낳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계속 날아야 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돌 수는 없었고 어딘가에 도착해야 했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탈출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아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일까요? 다이달로스는 결국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왕 코칼로스가 그를 받아들였고 그는 여생을 그곳에서 보냈으며 다시는 날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에는 다이달로스가 아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카로스가 떨어진 바다는 이카리아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근처의 섬은 이카리아 섬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소년의 이름은 그렇게 지도에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카로스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무모한 소년으로 보았고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으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자유를 추구한 영웅으로 보았고 한계에 도전한 용기를 찬양했으며 비극적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가 오만함의 상징이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 정신의 상징이 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젊음과 꿈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카로스를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피터르 브리얼의 그림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은 특별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서 이카로스는 작게 그려져 있고 바다에 떨어지는 다리만 보이며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양치기는 양을 돌보며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한 소년의 비극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세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의 비극은 거대한 세계 앞에서 얼마나 작은가 하는 냉정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시인들은 이카로스를 노래했습니다. 그가 추락했지만 날았다고, 땅에 묶여있던 인간이 하늘을 경험했다고, 실패했지만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카로스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라고 했고 스티븐 데달러스는 그를 예술적 자유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이름으로 꿈과 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락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의 증거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용기의 기록이며 그는 날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카로스를 청소년기의 상징으로 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 한계를 시험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모두 젊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조언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안전함보다 모험을 선택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이카로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도 생겨났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파괴적 성향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그의 이름은 심리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주시대에도 이카로스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NASA는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는 탐사선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과학자들은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이카로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인류의 우주 탐사는 어떤 면에서 이카로스의 꿈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높이 날려고 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하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추락하지만 계속 시도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카로스는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추락했으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늘을 날았고 새들과 함께 구름 사이를 가로질렀으며 그 누구도 가지 못한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분이었을지도 모르고 몇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땅의 법칙에서 벗어났고 중력을 거스렀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안전하게 날지 않고 한계까지 간 것에 만족했을지도 모르며 그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살다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며 이카로스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이카로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소년이 마침내 별이 되어 영원히 하늘에 머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하고
예술가들은 그를 그리며 시인들은 그를 노래합니다. 추락한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설이 되었고 상징이 되었으며 영원히 우리 곁에서 날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꿈을 향해,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